안녕하세요. 돌쇠 뉴스 시작합니다. 10일 일본판 한겨레 신문 기사인데요. 제목은 한국 최초의 국산 전투기 KF-21 이달 말 첫 비행입니다. 국제면 댓글 랭킹에 올랐군요. 한국산 전투기 KF-21이 최근 엔진 시험을 끝내고 곧 날아오른다는 소식이 일본에 전해졌는데요. 일본 누리꾼들이 성과를 폄하하려 애쓰면서도 씁쓸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는군요. 뭐라고들 하는지 함께 보실까요? 통 크신 구독, 좋아요. 한국 최초의 국산 전투기 KF-21, 즉 보라매의 지상 활주가 처음 공개됐다. 이달 말로 예정된 첫 비행에 성공하면 KF-21은 사업 시작 21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늘로 날아오르게 된다. KF-21 CJ-1호기는 6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 즉 카이 본사계류장에서 착륙 기어를 내린 채 지상을 주행하는 램프택시 즉 지상 활주를 했다. 방위사업청과 카이는 이달 셋째 주 또는 넷째 주에 KF-21의 첫 비행을 계획하고 있다. 첫 비행은 기본 성능을 시험해 40분가량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첫 비행에 성공하면 한국은 초음속 전투기의 세계 8번째 개발국이 된다. 지상시험과 비행시험을 마치면 2026년부터 본격 양산에 들어간다. 이어 2028년까지 40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실전 배치할 계획, 음속의 1.8배 비행 중에도 7.7톤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어 기동성과 전투 능력을 갖췄다. 이 사업은 2001년 김대중 대통령의 한국형 전투기 즉 KF-X 사업으로 시작됐다. 사업 규모 8조 8천억 원, 현재 환율로 약 9,200억 엔으로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방위력 증강 사업으로 꼽힌다. 국산 전투기는 한국이 필요한 시점에 언제든지 제작해 실전에 투입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부품 교체, 수리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외국에서 사온 전투기는 고장났을 때 부품 교환이나 수리를 하려면 수출국의 엄격한 허가를 받아야 하고 또 개발한 국산 무기를 전투기에 장착해 시험하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 KF-21은 같은 4.5세대기인 미국의 F-16V보다도 고성능, 게다가 싸게 만들겠다는 물건이었습니다. 정치적, 특히 경제적으로 미국의 4.5세대기를 구입하기 어려운 나라에 파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이 시작된 거죠. 하지만 안팎으로 사정이 너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핵심 기술의 제공을 미국에 제3 간청했습니다만 신용이 없어서 완전히 거부당해 다른 나라의 기술로 그것을 보충한다는 위험성에 인도네시아와의 공동 출자로 코스트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인도네시아가 출자를 거부하는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미국이 전투기 가격을 대폭 인하했습니다. 현재로서는 당초 스펙 그대로의 성능으로 개발이 가능하다고 해도 F-16V는 고사하고 제5세대 전투기인 F-35보다도 가격이 비싸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기술이 미천하기 때문에 무장을 제대로 하고 운용할 수 있는지조차 불명이죠. 여러 의미로 완성이 기대되는 기종이네요. 이는 F-35를 암암리에 비판하는 것이겠지만 확실히 정비나 유상 업데이트를 어떻게 할 것인지조차 정해진 게 없는 모습이다. 어떤 기술을 가져다 썼든 전용 부품이 많아지고 양산 효과도 낮아 결과적으로 제조 원가가 높아진다. 국산기 또는 정치적인 이유로 제대로 정비조차 하지 못해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산 기체 중 어느 쪽을 택하더라도 여의치 않을 것 같다. 대단하네요. 결국 비행까지 하게 되는 상태네요. 한국 독자 개발에다 차세대 항공기입니까? 그래도 배치까지의 길은 아직 멀었죠. 국내에서의 운용이기 때문에 채공 시간보다 긴급 발진에 어느 정도 운용할 수 있을지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정비나 소모품 보충 교환에 대한 큰 부담도 과제네요. 사업 개시부터 21년이 걸렸다지만 비행할 수 있는 상태까지 도달한 것은 대단하다.
일본의 FX는 본래의 사이즈와 성능을 가질 때까지 앞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까? 당연히 만들어지는 기체는 중국, 러시아, 한국보다 좋아야 하고 미국에 버금가거나 넘어설 수 있는 것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기체를 지키는 설비, 즉 공병장이나 쉘터 등도 함께 정비되어야 한다. F-35는 첫 비행부터 모든 전투 시험을 종료하기까지 18년이 걸렸죠. KF-21은 이번 시험 비행을 할 경우 첫 배치는 2040년이라 합니다. 10년으로 단축한다고 해도 2030년에 배치됩니다. 9세대, 4.5세대 전투기를 개발한 것은 좋지만 배치 시에 세계는 이미 6세대가 될지도 몰라요. 이건 솔직히 대단한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은 적국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 물론 일본은 절대 지지 않겠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양자 컴퓨터 개발에서는 중국에 완전히 추월당했다. 방심하면 금세 발밑으로 떨어지고 만다. 일본은 다시 도약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부국 강병을 외쳐본다. 전투기 개발은 이제부터가 가시밭길이다. 원래 지금의 전투기는 모양을 갖췄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항공전자공학의 개발과 통합이 가장 어렵다. 게다가 원천 보유 기술이 아닌 부분은 문제가 된다. 뭐 실컷 꿈꾸며 지내길,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을 무렵에는 이미 구형이 될 게 확실하다.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이라지만 거의 한국산이다. 계획부터 완성까지가 길었지만 그럭저럭 완성했군. 미국에서는 지금의 5세대 다음인 6세대 전투기 계획과 각종 테스트가 담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무식한 사람은 F-35라고 하겠지만 현재 최강 전투기는 F-20이다. 그것의 후계기로서 세계 전투기 마니아들은 이미 미국의 6세대 전투기는 어떤 것일지를 논하고 있다. 아마 X-44는 엄청난 전투기가 될 것이다. 수직 꼬리 날개도 없는 전투기로 무인과 유인 모두를 대응하는 타입이다. 이는 영화나 만화 같은 기종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전투기로는 불가능한 움직임이 가능하게 된다. 드디어 그런 시대가 온다. 나와 있는 설명을 보면 범용성 대중 전투기로 보인다. 그렇더라도 음속을 넘어선다니 굉장하다. 정말인가? 기밀이 유지될 특별한 기술은 없고 탑재 무기를 선택할 수 있는 커스터마이징 매우 편리할 것 같다. 유지보수에 부담이 적은 것 또한 좋은 점이라 생각되지만 고장이나 불량이 일어나기 쉽다는 의심은 문제가 된다. 연습기로 사용하기엔 편리할 수 있어도 실전에서는 어떨지가 문제다. 이 나라의 경제의 기폭제가 될 수 있겠지. 적어도 미국산 엔진을 포함해 순수 국산이 아닌 부품에 다수 의존하고 있다. 다소 국산화율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애초에 FA-50으로 만족하면 좋지 않았을까? F-35의 수입 허가를 받아낼 수 없는 나라나 예산상 금액을 부담할 수 없는 나라로의 수출을 목표로 개발한 것 같은데 결국 미국의 수출 허가를 받지 못하는 나라에는 팔 수도 없는 것 아닌가? 돌쇠 한마디! 어떻게든 폄하하려는 노력이 보입니다만 바짝 긴장하며 경계하는 모습도 절대 숨기지 못하는군요.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우직하게, 만인처럼 화끈하게.